이러한 형태로 포맷이 안 될 때는 내 컴퓨터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기죠. 여기 내 컴퓨터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관리로 들어가세요. 관리. 예. 그래서 관리로 들어가시면은 좀 이따 창이 하나 뜰 거고요. 예, 이렇게 창이 떴습니다. 컴퓨터 관리라는 창이 떴어요. 여기에 디스크 관리, 저장소에 있는 디스크 관리, 디스크 관리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USB 메모리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USB 메모리가 보일 건데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이제 밑에 보니까는 이동식 디스크가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누르고 포맷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NTFS로 해놓고 볼륨 레이블은 각자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을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예. 자, 빠른 포맷 할 겁니다. 빠른 포맷하고 빠른 포맷 아닌 게 있는데요. 빠른 포맷을 하는 거는 디스크에 이상이 없을 때는, 물리적 이상이 없을 때는 빠른 포맷 하시면 되고요. 디스크가 오류가 나더라 그런 경우는 빠른 포맷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빠른 포맷 안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은요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거는 감수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포맷을 하시면 되죠. 자, 내용이 다 지워진다고 되어 있고요. 확인 누르면 이제 내용이 포맷이 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가 다시 이제 포맷을 하는 거죠. 포맷을 하는 겁니다. 여기 똑같아요. 여기 포맷하는 방법은 어떻게 포맷했다고요? NTFS를 그냥 포맷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동식 디스크, 그러니까는 USB 메모리잖아요. 메모리를 포맷을 완료하고, 이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다 됐나요? 포맷이 된 것 같은데요.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뜬 걸 봐서는 이렇게 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맷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포맷이 다 되고 나면은 이곳에 윈도우 운영체제를 복사를 해야 돼요. 여기다 설치하는 건 아니고 윈도우를 설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복사하는 건데, 자, 그거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홈페이지에 가시면 프로그램 자료실에 (61번이었죠) 윈도우즈 7 USB 부팅 프로그램 제작 툴이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잠깐 해봤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영문으로 했었나요? 한글로 했었나요? 잠깐만 볼까요? 한글로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영문으로 해볼까요? 똑같으니까 그대로 한번 설치해 볼 거예요. 설치하는 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영문 버전이나 우리말 버전이나 똑같아요. 메시지가 우리말로 나오냐 영어로 나오냐 그 차이인데, 지난 시간에 영문을 했으니까는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분점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자료실에 가서 61번 자료였죠? 여기에서 이제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다 하고 나니까는 이렇게 떴네요. 피니시. 그럼 이거는 한 번만 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럼 왜 NTFS로 포맷을 하느냐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NTFS로 포맷을 하면 빨리 움직인다는 첫째 장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용량을 많이 쓸 수 있다. 어떤 걸 쓰냐면은 FAT32로 포맷을 하잖아요. 그럼 32기가 메모리인데 32기가 메모리를 다 쓰기는 써요. 근데 용량 큰 게 복사가 안 돼요.
뭐 4.5기가짜리 이런 거를 복사하려고 그러면 복사가 안 된다 이거죠. NTFS로 포맷을 하면은 2테라까지 파일 하나가 2테라짜리도 복사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거죠. 예,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 설치가 됐나요? 메모리 용량이 작아도 그게 작아도 그러니까는 NTFS로 포맷을 하는데 메모리가 2기가다 그러면 굳이 NTFS로 포맷할 의미는 없어요. 2기가짜리가 빨라봤자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리고 4.5기가 넘어가는 걸 포맷을 해서 쓰는 건데 메모리가 4기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4기가짜리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8기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5기가짜리 파일을 못 넣는다는 거잖아요. 명량이란 영화가 5.5기가인가 그래요. 근데 FH32로 되어 있는 걸 복사를 하면 안 들어간다 이거. 공간이 남아 있어도. 예. 그러니까 FH32로 되어 있으면 8기가짜리인데 5기가짜리를 복사하면 공간을 못 들어가요. 근데 NTFS로 포맷을 하면 8기가짜리 같은 8기가짜리가 통으로 복사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먼저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포맷을 해버리면은 스마트 기기에서 인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스마트 기기에서. 스마트 기기가 NTFS를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FH32만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방법이 없죠. 다른 방법을 써야죠. 뭐. 자, 여기 지금 영문판으로 된 거를 한번 설치해 볼게요. 이제 실행을 했을 겁니다. 설치했으니까는 이렇게 나와요. 당신이 사용하려는 파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뭐냐면 윈도우 7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윈도우 7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라고 나와요. 예. 그럼 브라우저 눌러가지고 우리 강의실 컴퓨터 D 드라이브에 있었죠? D 드라이브. 예, 저는 이제 E 드라이브로 넣어놨고요. 여기에서 윈도우 7을 선택을 할 건데요. 어디 있더라? 네, 요거네요. 얼티밋 버전. 예, 얘를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열기 누르면 이 파일이 이제 여기로 올 거고요. 이제 얘를 ISO 파일이 뭐냐면은 윈도우라고 하는 DVD로 윈도우가 제작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근데 DVD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단순히 프로그램만 있는 게 아니라 부팅 영역까지 다 들어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을 해 놓은 겁니다. 메모를 한번 보면은요. 자, 이제 해당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해야겠죠. 실행을 하면 첫 번째 ISO 파일을 선택하라 그래요. ISO 파일을 선택하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얘를 이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면 DVD로 제작된 윈도우를 하나의 파일 여기서 말하면 부팅 영역을 포함한 거죠. 하나의 파일로 압축해 놓은 거예요. 압축. 이거를 우리는 ISO 파일이라 그래요. 그럼 이 상태를 어떻게 해야 돼요? USB 메모리에 풀어서 압축을 해제해서 압축 해제하면서 복사를 해줄 거거든요. USB 메모리에다가. 이 작업을 먼저 해놔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떤 ISO 파일을 선택할 거냐를 이제 지정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USB 메모리를 지정을 한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포맷한 거 있었잖아요. 얘를 지정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이동식 디스크를 분명히 집어넣었어요. USB 메모리를 집어넣었는데 내 컴퓨터 상에 이렇게 USB 이동식 미디어 장치로 인식한 게 아니라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로 인식되는 USB 메모리가 있어요. 얘는 안 돼요. 요즘 나오는 USB 메모리가 이동식 미디어 장치로 인식이 되면은 이게 흔히 말해서 삭제를 했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삭제하면 휴통이 안 가요. 근데
저도 집에 몇 개 있습니다. 이동식 디스크, 분명히 USB 메모리인데 꽂으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로 인식을 해요. 얘네들은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필요 없는 파일을 삭제하면 휴지통으로 가요. 그러니까 편할 수도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분명히 우리가 지금 USB 메모리에다가 부팅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때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불편하죠. 예. USB 메모리를 지정하는데 이때 방금 전에 우리가 K 드라이브에다 포맷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를 지정할 겁니다. 볼까요? 자, 넥스트 눌러서요. USB 디바이스에다 할 거란 말이에요. DVD가 아니라. DVD는 이제 공 DVD 집어넣으면 돼요. 공 DVD. 공 DVD 집어넣으면은 이제 그걸 풀어줘요. 자, USB 디바이스에다 할 거고요. 여기 보면 K 드라이브에다 할 거란 말이에요. K 드라이브. 그래서 비기닝 카피 누르면은요. 이제 비로소 아까 그 ISO 파일이 있었잖아요. ISO 파일이 일로인데 복사가 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이게 한 4기가가 넘어가는 건데 이거를 USB 메모리로 압축을 풀면서 쫙 넣어주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거는 지켜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기다리다 보니까는요, 다 작업이 끝났어요. 그래서 100% 끝났으니까 이제 닫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그 운영체제, 윈도우가 15,000원입니다. 윈도우가 이제 USB 메모리에 복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하면 되죠? 작업한 USB 메모리를 이용해서 부팅 작업 해가지고 윈도우를 설치하면 되는 거죠. 설치하는 거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컴퓨터에서 설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곤란하죠. 기존에 쓰고 있는 컴퓨터들이니까 그 작업은 좀 힘들고요. 예. 하나 더 작업할 건데요. 지금 작업한 거는 뭐냐면 윈도우를 설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고스트 부팅 USB 메모리를 만들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스트라고 하는 것은, 고스트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노턴 고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노턴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고스트 프로그램인데 를 이용해서 드라이브나 파티션에 저장되어 있는 운영체제 및 프로그램들을 이미지화한다. 이미지라는 거는 아까 그 ISO 파일 같은 게 이미지예요. 그래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도 되고 여러 개로 분산해서 만들어도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USB 메모리에다가 이미지화 시켜도 되고요. 또 C 드라이브에 있는 거를 D 드라이브에다 이미지화 시켜도 돼요. 예.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차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미지를 이용해서 복원한다. 이거예요. 이미지화한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뭐냐면 백업하는 거야. 백업.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 USB 메모리, 우리 D 드라이브에 있는, E 드라이브 백업 폴더에 있는 파일이 지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그것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사용하는 밴드에다가 막 속이 상해가지고 글 올렸어요. 멘붕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하면 돼요. 여기도 백업 파일이 있고 저기도 백업 파일이 있으니까 걔를 복사해서 넣어주면 돼요. 그런데 이 백업 파일이 20기가가 넘어가요.
그럼 20기가를 복사하려면 US 메모리 32기가짜리 들어가야죠. 16기가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20기가 넘는 거니까. 그럼 32기가짜리에다 복사를 하려면 32기가 용량이 비어 있어야 되잖아. 설령 비어 있는 게 많이 있어도 그렇지 그거 하나 복사하는데 오래 걸려요. 여러분 20기가짜리 파일을 복사하려면요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걸 복사해서 보관해 뒀다가 저쪽에다 또 옮겨놔야 되잖아. 그게 한두 대가 아니잖아. 그럼 하나씩 작업하려면 어떻게 돼? 몇 시간씩 걸릴 수도 있고요. 동시에 작업하려면 제가 USB 메모리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 제가 뭐 이미지는 뭐 백업하고 같은 말은 아니잖아요. 차이점. 여기서 이미지 파일로 제작한다라고 한대. 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미지화 한다는 말은 어떤 이미지 파일이 있어요. 파일이 있는데 그걸 보통 이미지 파일을 통으로 하나를 만드는 거를 이미지 파일이라 그래요. 일상적인 용어로, 현장 용어로. 예. 그러니까 고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요렇게 고스트 파일 안에 요렇게 요런 것들이 생겨요. 이렇게 이게 이미지 파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4번 해놨어요. 이 강사 컴퓨터는 4개를 만들어 놨어요. 2012년도 6월달에 만들어 놓은 게 있고 2015년 10월달 11월달 2016년 1월달에 만든 게 있어요. 1월달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복원을 하면 되는 거죠. 역으로. 그러니까는 이미지 파일로 제작한다는 말하고 백업한다는 말은 같은 말은 아닌데 여기서는 동등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현장 용어예요. 현장 용어. 학술 용어가 아니라 현장 용어.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고스트 부팅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부팅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1순위가. 그러니까 고스트 부팅 프로그램은 뭐 USB나 또는 뭐 예전에 FDD라든지 플로피 디스크라든지 그렇죠? 또는 뭐 CD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부팅을 해요. 그 다음에 고스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백업을 해요. 백업이나 복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먼저 백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이 만든 거를 가지고 다시 복원을 하려면 복원 명령을 걸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윈도우 상에서는 작동이 안 되고 도스 상에서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컴퓨터를 다 껐다가 다시 켜야 되고 키면서 하드에 있는 윈도우로 부팅하는 게 아니라 고스트로 부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스트는 부팅 기능이 없어요. 사실은 고스트는 부팅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MS-DOS라는 예전에 부팅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윈도우 전에 도스 그 상태로 부팅을 시키고 거기에서 고스트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미리 한 번은 해 놓으셔야 돼. 근데 얘는 용량이 아주 작아도 돼요. 128메가 정도 돼도 되고 플로피 하나만 있어도 돼. 플로피 하나가 1.44메가인데 근데 요즘 프로그램은요 고스트 프로그램 용량이 좀 늘어나서 한 2메가 정도 되거든요. 3메가 4메가 이렇게 되면은 플로피는 안 들어가지. 그래서 CD에다가 부팅 시키기도 했었고 마찬가지로 US 메모리로 부팅을 시켜도 되죠. US 메모리 부팅해도 되는데 용량 큰 거 말고 용량 작은 거 뭐 1기가 아니면 뭐 512메가 옛날 거라든지 아니면 2기가 이런 거로 부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걔로 부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고스트를 작업을 시켜가지고 고스트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려면 먼저 부팅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고스트라는 프로그램을 복사해서 보관해 둬야 돼요. 이제 그 고스트 프로그램은 예. 한 USB에 여러 가지 넣어도 상관없어요. 고스트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뭐 PC가 AV 타입이 있다 그러면은 예. 각각이 고스트
프로그램이 다른 아니요. 상관없어요. 고스트 프로그램은요, 어느 컴퓨터 다 돌아가요. 예, 다 돌아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당 프로그램 설치해가지고 ISO 파일을 복사한 것처럼 얘도 설치 프로그램 있어야 되잖아요. 해당 프로그램 설치해야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해당 프로그램 설치하는 게 있어요. 한번 볼게요. 프로그램 자료실에 오시면은 뭐가 있는가 볼게요. 61번은 고스 부팅이고요. 61번은 윈도우 부팅이고요. 57번 57번이에요. 자, 요거 어디 갔더라. 요거 똑같은 거를 제가 하나 복사해서 볼게요. 57번이에요. 57번. (57번)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볼게요. 먼저요. 자, 여기 보면 1번 ghostboot.gb 있고요. ghostbooting 백업보건.gb 있어요. 두 개를 다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두 개를 다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근데 이 ghostboot라는 프로그램은요, 제가 다운로드 받으려고 봤더니 컴퓨터가 위험하다고 표시를 해놨어요. 계속 받았습니다. 이상 없어요. 그럼 이제 내 컴퓨터에 가면은 다운로드 폴더 안에 여기에 그 ghostboot하고 요거 두 개죠. 자, 얘를 제가 압축을 풀어 볼게요. 그리고 얘도 압축을 풀 거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요, ghostboot는 고스트 만드는 프로그램이 들어있고요. 이 안에 고스트 파일까지 들어있어요. 요거예요. 요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로 고스트 부팅 백업 복원이라고 하는 폴더를 열어보면은요, 설명이 나와 있어요.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 작업을 먼저 하래요. 이 작업을 먼저 하고 나서 이렇게 작업을 하래요. 여기 나와요. 이렇게 이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기능 여기 뭐 고스라는 걸 이용해서 작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컴퓨터 화면에 뜬 걸 카메라로 찍은 것 같아요. 부팅을 뭐로 할 거냐 해서 USB로 부팅을 시켜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은 뭐 고스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요 화면이 나온다. 이 화면에서 뭐 백업을 해라. 여기 백업 로컬에 백업을 할 거냐 아니면 뭐를 할 거냐 이런 말이 나와요. 파티션별로 할 거냐 뭐 디스크별로 할 거냐 이미지 파일로 할 거냐 뭐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 설명이에요. 설명. 제가 드리려고 하는 설명이 요 그림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작업이 쭉 지나가면 되고요. 마지막에 또 하나가 크롬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설명이 쭉 나와 있으니까 요 그림을 확대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뭐를 받았냐면은 요걸 하나 받았고요. 얘를 하나 받았고 뭐를 또 받았냐면 얘를 받았어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설명서고요. 요거는 해당 프로그램이에요. 해당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부팅용 제작과 고스트 프로그램 이거를 두 가지가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겁니다. 이건 그대로 이제 공방에 올라갈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그러면 먼저 USB 메모리를 하나 용량 작은 거를 제가 꽂아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량이 작은 거를 하나 4기가짜리를 제가 꽂아 가지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완성해 놓은 거, 이건 완성해 놓은 건데, 여기 부트 파일, 도스, 고스트라고 하는 거 있고요. 요게 그 해당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제가 담아서 놓는 거고요. 여기는 또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잖아요, 아까요. 공간 많이 비어 있었잖아요.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뭐 자료실 폴더를 만들어 놓고 필요하면 거기다 뭐 좀 넣어 놓으려고 미리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요것이 K 드라이브네요. 그렇죠? 그럼 다운로드 폴더에 가서 고스트 부트를 이용해서 요거죠. USB 포맷 요거 프로그램을 한번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볼게요. 자, D 드라이브가 아니고 아까 무슨 드라이브? K 드라이브라 그랬죠? 예. NTFS로 포맷 하지 마시고 이거는 FH32로 하세요. 포맷을 할 때 FH32로 하시면 돼요. NTFS로는 안 들어가더라고. 예.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FH32일 때는 시동 디스크 만들기라는 게 나오는데요, 얘를 NTFS로 선택하는 순간 그걸 선택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FH32로 하고, 볼륨 이름은 뭐 고스 부트라고 제가 써놨고, 빠른 포맷 할 거고요, 도스 시동 디스크 만들기 할 거고요. 시동 디스크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어디 있냐면은 아까 우리 다운로드 받은 거 있었잖아요. 다운로드 받은 거니까는 C 드라이브에 사용자, 유저, 서부, 다운로드 폴더, 고스트 부트, 그 중에 부트 파일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부트 파일 영역.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여기다 다운로드라는 폴더에다 넣어놨잖아요. 다운로드 폴더에 넣어놓으면 여러분이 여기서 찾아가지고 다운로드 폴더를 못 찾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요, 다운로드 폴더라는 게. 그럼 여기 서부라고 있죠, 서부요. 그 서부에 가시면은 다운로드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 가셔가지고 고스트 부트, 그 다음에 부트 파일, 그리고 시작을 누르면 G 드라이브가 아니라 K 드라이브네. 다시 시작 누르면 포맷을 할 겁니다. 포맷을 쭉 하면 아까는 여기가 있었는데 지금 포맷 중이니까 안 나타나겠죠? 예. 포맷 하는데 에러 났다는데, 다시요. K 드라이브 FH32 이름은 다음에 쓰도록 하고 시작. 아, 또 바뀌었다. K 드라이브. USB 메모리가 인식이 되다 안 되다, 인식이 되다 안 되다 그래요. 지금 제 USB 메모리가 지금 불량이라서 다시 한번 볼게요. 찾긴 찾았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USB 메모리 좋은 걸 써야 돼. 그래서 이건 고장난 걸 어디서 하나 얻어가지고 쓰다 보니까는 K 드라이브, 빠른 포맷, 서부, 다운로드, 고스트, 부트 파일. 시작을 누르면 다 됐네요. 그렇죠? 다 됐어요. 그러면 내 컴퓨터에 가서 보시면은 포맷이 되어 있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포맷이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시면. 왜냐면 부팅 영역은 안 보이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아까 고스트 부트라고 제가 쓸 거고요. 자, 그러면 아까 보셨던 이 안에 폴더들이 있었잖아요. 이거요. 얘는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요? 지금 얘기하는 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제가요? 제 컴퓨터 자료실 57번이었나요 아까요? 네, 57번에 가서 그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영어로 된 거는 제작용 프로그램이고 우리말로 되어 있는 건 설명서니까 얘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받아서 압축을 풀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뭐를 꺼내 놓든 하겠죠? 네. 조장을 하셔야죠 당연히. 예. 저장을 해야만이 그냥 저장하시면 돼요. 그냥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업이 다 끝난 겁니다. 하나는 뭐라 그랬죠? 하나는 우리말로 되어 있는 거는 설명서예요. 설명서를 보셔야 되잖아요. 하나 영어로 되어 있는 거는 프로그램이고요. 예. 두 가지 다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어 놓으시면 되고 요거 설명서도 사실은 그 이제 포맷을 다 하고 나면은 여기다가 보관해 두시면 여기다 보관해 두시면은 이렇게 설명서니까 알 수 있겠죠? 제 컴퓨터에서는 이제 안 나와요. 저희 집 컴퓨터는 이걸 제가 안 나오게 막아놨어요. 자, 윈도우 15로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닌데 내가 이거를 안 보고 싶어, 이 창을. 그럼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이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이게. 이걸 닫으시고요. 프로그램 자료실에 가시면은요, 75번이 뭐냐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작업 표실에 나타나는 윈도우 10 업데이트 이거 안 보고 싶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지역판에 가서 프로그램 기능에 가서 자 이렇게 프로그램 기능 있잖아요. 프로그램에 가서 여기 보면은 설치된 업데이트 보기라고 있어요. 설치된 업데이트 보기. 프로그램이 윈도우 업데이트 된 것도 있고 엑셀, 파워포인트, 뭐 포토샵 뭐 이런 거 이런 업데이트 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업데이트 한 것 중에서 여기 5583으로 끝나는 거 있어요. 5583, 303, 5583인데 어떻게 보냐면 여기 이름선으로 클릭하시면 여기에 KB하고 번호가 보여요. 305555 잠깐만요. 다 아직 안 나왔네. 다 나와야 되고요. 기다려 볼게요. 다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눌러 볼게요. 이때 이름선으로 봐라 이렇게 누르면 3035583이죠? 3035583 여기 있네. KB 3035583이라는 요거 업데이트 있잖아요. 얘를 제거하시면 돼요. 얘를 제거하시면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 하라는 메시지가 안 떠요. KB303에 5583이라는 업데이트 항목이 있거든요. 얘가 깔리는 바람에 윈도우 10으로 업데이트 하라 라는 창이 자꾸만 뜨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삭제하시면 그리고 껐다 키라 그러거든요. 껐다 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메시지가 안 나오고요. 근데 내가 진짜 업데이트를 해야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여기 가서 요 밑에 주소 있잖아요. 링크 있잖아요. 얘를 클릭을 하면 업데이트 하라고 하는 창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윈도우 상에 들어가서 요 윈도우 업데이트 회사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기서 업데이트 하면은 되는 거니까는요. 예. 여기서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윈도우에 나와 있는 그 업데이트 하는 메시지를 안 보려면은 3035583이라는 업데이트 기능이 있어요. 요거 3035583 얘를 삭제하시고 나서 뭐 껐다 키는 건 나중에 하셔도 돼요. 어차피 컴퓨터를 한번 껐다 킬 거 아닙니까? 끄실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온다 이 메시지가. 그거만 기억하시고 나서 쓰시면 됩니다. 윈도우 10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게 1년간 해주는 거예요. 무료로. 1년이 지나고 나면 돈을 내고 하는 겁니다.
100달러인가를 내고 해요. 그런데 1년이 되기 전에 업데이트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컴퓨터에서 이 컴퓨터는 윈도우를 업데이트 10으로 업데이트 했구나 라고 이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온 후에 다시 업데이트를 할래도 오케이가 되는데, 업데이트를 한 번도 안 한 상태로 1년이 지나버리면 무료 업데이트를 안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업데이트를 하려면은 돈을 내야 돼요. 그런 장단 차이는 있습니다. 1년 안에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한 번은 하셨다가 삭제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어떤 경우는요, 뭐 한 1시간만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건 이틀 걸리는 경우도 있대요. 컴퓨터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심심하고 아무것도 컴퓨터 할 일이 없다 그러면 그때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업데이트 한번 해보시고 윈도우 10을 써보시다가 영 아니올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해제하면 되고, 네. 그래도 되고. 그거 지웠더니만은 지워가지고 진짜 안 나오길래 껐더니만은 새로 부팅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저 빼셔야 돼. 저 USB 메모리 꽂아놓은 상태에서 빼야 버튼을 돼. 키시면 안 된다고. 아니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USB 저기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띄워놓은 거고 이렇게. 이상 없을 거예요. USB 메모리 꽂혀있는 상태로 켜놓으면 안 켜져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아니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 뭐가 없어도. 왜냐면 USB 메모리로 부팅을 시키라고 제가 여기다 미리 세팅을 해놨었어요. 고스 작업하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USB 메모리 꽂아놓은 상태에서 전원을 켜면 안 돼. 그래서 간혹 여기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수업하실 USB 메모리 꽂잖아. 꽂아놓고 이제 파워를 켜면 안 켜주는 거야. 100번을 껐다 켜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전화가 와요. 사무실에서도 막 요청이.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USB 메모리를 싹 빼죠. 그리고 키면 어떻게 돼? 켜지죠. 그리고 USB를 다시 꽂아. 모르지, 잘 못 봐주셨으니까. 그 뭐 어떻게 켜졌냐고. 그냥 켜지는데요 그러지. 그리고 이제 사실대로 얘기는 하죠. 근데 그 저기 저 5583을 갖다가 예. 제거하라고 아니 그 삭제하고서 예. 다시 부팅되는데 예. 그때 이제 USB가 꽂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 걔를 빼고 켜져야 돼. 항상 이 강의실 컴퓨터는 그래요. 저쪽도 그렇고. 이거 다 사이트에 올라가는 거죠? 예, 이건 그대로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이거요. 예. 폼에달라고 이거 뭘로 이렇게 기본 할까요? 기본 할당 크기로 하세요. 이거 예. 그리고 하세요. 포맷 안 하셔도 돼. 데이터 있잖아. 그대로 이거 포맷 되어 있는 거잖아. 바로 상가거든요. 응? 그러니까 안 하셔도 된다고. 된 거예요 다? 이거 다 된 거예요. 안 하셔도 돼. 한 거구나. 예. 대신에 선생님 여기다 이름만 넣어주시면 돼. F2번 키 눌러서 선생님 이름만 넣어주시면 돼. 컴퓨터 다돼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요. Alt N 눌러주세요. Alt N. 여기 보시면 여기 N자 앞에 밑줄 걸려 있죠? 여기 Alt라는 뜻이에요. Alt N 누르면 Alt N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마우스로 터치까지 하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왔다리 하면서 엔터를 치면 되는 거고. 네. 어디? 네. 예. 그 작업을 여기다 또 하시면 안 돼. 그럼 그 전 거 지워져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문자로 보낼 때 USB 메모리 2개 가져오세요 그랬잖아요. 지난주 2개 가져오세요 그랬죠? 예, 따로따로 작업하려고. 예, 지난 시간에 윈도우 부팅용 그걸 하나 만든 거고요. 지금은 보스 부팅용을 만들어서 2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파일시 지정해줘야 돼요. 그걸 해야 돌아가죠. 선택을 하고 서부 따당 다운로드 따당 고스트 부트 따당 부트 파일. 오케이, 확인. 이거 시작. 예. 기다리시면 포맷 하는 거니까.
그리고 얘를 다 블럭 잡아서 복사해서 거기다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예. 얘도 다 집어넣는 건가요? 다 해서 여기다 넣어라?